기능 소개, 시연을 마친 후 사용자 기준 스펙과 설계자 설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먼저 서비스 개요입니다. 서비스 개요에서는 팀 소개와 기획 의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와 그리고 이준석, 임성재, 홍성혁의 팀원이 있고 각자 맡은 역할은 그 이름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저희는 현업에서 이처럼 주로 카톡을 이용해서 팀원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하나의 채팅방에서 관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서별 채팅방의 경우 같은 부서라고 하더라도 각 프로젝트마다 참여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채팅방에서 모든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하기에 대화 주제가 섞여서 비효율적입니다. 그에 따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채팅방을 부서별로 그룹화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수많은 채팅방들이 뒤섞여서 정리가 되지 않아 업무 비효율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재택근무와 워크 협업이 일반화되면서 이틀면 회의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이 필요한데 워드나 한글같이 다른 모듈을 따로 사용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4가지 포인트로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먼저 부서별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용이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시 찾기 쉬워지도록 부서 기반 채팅방 그룹화 기능을 구상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별로 채팅방을 나눠 명확한 업무 지시 및 소통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단위로 채팅방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안에서 바로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화상회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외부 링크나 프로그램 없이 저희의 플랫폼 안에서 하나의 문서를 모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문서 공유 기능을 기획했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을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저희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워크스페이스, 섹션, 채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는 회사와 같은 전체 팀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섹션은 폴더처럼 채널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채널은 특정 주제나 프로젝트별 채팅방입니다. 내용이 쉽게 와닿지 않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개발 부서에 A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 때 하나 프로젝트가 워크스페이스고 개발 부서가 섹션, 그리고 A 프로젝트가 채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싱크롬은 실시간 채팅, 화상통화, 실시간 문서, 검색 서비스, 그리고 캘린더 총 5가지 서비스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 서비스입니다. 저희 채팅 서비스에는 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채팅에 이모지를 남겨서 굳이 다시 채팅을 남기지 않아도 반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레드입니다. 이 스레드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 이는 답장, 대화 전용 공간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명이 채팅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은 다른 주제와 섞일 수 있지만 스레드로 가면은 각 대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답장 기능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특정 메시지에 답장을 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를 위해 어떤 사람의 어떤 채팅에 답장을 달았는지 보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장 어떻게 누르고 누구에 답장하는가 하고, 이번에 위쪽에 누구에 어떤 채팅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다음은 전달 기능입니다. 이 전달 기능은 한 채널의 메시지를 다른 채널에 보내주는 기능인데요. 다른 프로젝트라도 겹치는 업무 지시가 있다면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손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 버튼을 눌러서 어떤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해서 전달하면은
채널로 이동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급인데요. 해킹하다 보면 특정 대상에게 질문을 해야 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언급 기능을 추가했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받은 대상에게 알림까지 오도록 설정했습니다. 네, 이제 사람통화 서비스인데요. 이 기능은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는 채널 통화 리스트에 시작할 수 있는데 이 통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자기의 채널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통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회의가 시작됩니다. 다른 탭으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제 소리를 꺼놨는데 위에 보시면은 음소거도 설정이 가능하고 비디오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이렇게 하면은 화면 공유가 가능하고 저희한테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화면 공유가 가능하고요. 화면 공유는 이렇게 공유 중지를 눌러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을 시작하게 되면은 탭이 열리는데요. 이 화면을 보려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화면을 또 보면서 봐야 한다면은 저희 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측에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회의 중에서도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녹화 버튼을 눌러서 어떤 창을 녹화할지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오디오 같이 공유할 설정을 하거나 하고 공유를 누르면은 공유가 나오고요. 이제 녹화를 다 했다 그러면은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화상통화 서비스였고요. 다음으로는 실시간 모드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 또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각 채널마다 캔버스 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캔버스가 문서 실시간 문서 서비스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회의록에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블록별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메뉴 탭이 있는데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아래에 새로운 공간 하나 생기고 또 이게 메뉴바를 보시면은 삭제, 복제 그리고 글꼴 변환이 있습니다. 먼저 삭제를 테스트하기 위해 하나 블록 생성하고요.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삭제를 누르면은 블록이 사라지고 복제를 누르면은 아래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블록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또 이 저희 가시성을 위해서 들여쓰기 기능도 구현을 했는데요.
설정이 됩니다. 또 그리고 글꼴 변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를 변환을 하거나 크기 변환을 할 수 있고 뭐 굵게나 이탈릭스 변환, 취소선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게 어떤 블록을 이 한 문서를 모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블록을 수정 중인지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팀원이 그거 좀 편집해 주시면은 이렇게 어떤 사용자가 편집 중인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서 실시간 문서 서비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입니다. 채팅 메시지의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해당 키워드를 가진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를 클릭하면은 해당 채팅방으로 이동하도록 해서 검색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검색하고 누르면은 채팅방 이동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는 개인 업무 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캘린더 기능을 개발했는데요. 여기서 일정을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제목이랑 시간을 입력하고 반복 여부를 설정합니다. 반복 여부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런 식으로 있고, 다음으로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어떤 카테고리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개인이 추가로 설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정이 어떤 워크스페이스의 일정인지도 설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서비스였고요.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도메인 접속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및 기술 스택입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 일정, 아키텍처, 기술 스택, 사용한 기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싱크롬은 8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획 및 환영 설계 1주, 백엔드 개발 3주, 프론트 개발 3주, 배포 및 오류사항 점검을 약 1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아키텍처인데요. 저희 프로젝트는 MSA 아키텍처를 선택했습니다. 모놀리식이 아닌 MSA를 선택한 이유는 모놀리식은 하나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고 서비스 확장 시 일부 서비스만이 아닌 전체 시스템을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MSA 아키텍처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개발하고 부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기술 스택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프론트는 VJS 기반으로 모든 팀원들이 백엔드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레스트, YJS, 오픈서치 등 다양한 기술 스택을 도전했는데 이 중 3가지 기능을 선정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서는 웹소켓, 스톰프, 카프카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먼저 실시간 채팅은 웹소켓, 스톰프, 카프카를 구현했고, 먼저 웹소켓이랑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기존 HTTP와 달리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며 초기 핸드쉐이크 이후에는 연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매번 연결을 새로 맺지 않아도 되어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또 저희 스톰프를 사용했는데 이는 웹소켓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스톰프는 헙사 코드로 작동하는데 신문 배달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신문을 발행하는 퍼블리셔가 신문을 우체통인 토픽에 넣고 서브스크라이버는 그 우체통에서 신문을 꺼내 보는 구조입니다. 이걸 채팅에 적용한다면 채팅방을 만들면 하나의 토픽이 생기고 누군가 채팅방에 들어오면 해당 토픽을 구독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퍼블리셔를 통해 발행돼서 토픽에 저장되고 구독한 사람은 이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스톰프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로를 정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지만 그 멀티 서버 환경에서는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피싱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A가 연결된 서버 1은 사용자 B의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따라서 모든 서버가 공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메시지 큐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메시지 큐를 선정할 때 레디스와 카프카라는 두 개의 후보가 있었는데요. 레디스는 메모리 기반으로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지만 멀티서버 환경에서는 데이터 안전성이나 메시지 순서 보장이 중요한 요소이고 MS 환경에서는 확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카프카를 메시지 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프카는 각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중앙으로 관리하고 해당 메시지를 다른 서버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 A와 B가 서로 다른 서버에 연결되어 있어도 메시지가 카프카를 통해 전달되어 모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서버 간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일일이 동기화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문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채팅에서 설명드린 요소팩과 YJS를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먼저 YJS는 CRDT 기반의 동기화 엔진입니다. 여기서 CRDT랑 가수가 동시에 데이터를 수정해도 충돌 없이 병합되고 일관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자료 구조입니다. 먼저 YJS에서는 문서를 구조체 단위로 가지고 있는데 각 구조체는 ID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문서를 문자열 단위의 구조체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현재 문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래 표를 보시면은 각 구조체가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디에 또 담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에는 클라이언트와 숫자가 있는데요.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해당 구조체를 수정한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숫자는 클럭이라고 부르는데요. 클럭은 사용자가 생성한 업데이트의 순번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문서를 수정하려면 YJS는 해당 수정에 대해서 업데이트라는 작은 패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 업데이트에는 아이디와 오리진, 컨텐트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리진은 해당 수정사항이 문서의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여기서는 실시간 문서입니다. 마지막 글자인 다의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용자는 이 업데이트를 받아서 현재 자신의 문서 상태와 비교해서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같은 것을 수정한다면 또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YJS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 문서인가라는 내용이 먼저 있을 때 사용자 A와 B가 동시에 느낌표와 물음표를 삽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먼저 클럭을 통해서 비교를 수행합니다. 클럭의 작은 값이 먼저 생성된 변경이라 판단해서 현 상황에서는 A의 클럭은 10이고 B의 클럭은 22이기 때문에 A의 변경이 먼저 반영돼서 최종적으로는 실시간 문서입니다. 느낌표 그 뒤에 물음표가 나오게 됩니다. 또 클럭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정렬해서 적용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클럭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A와 B 중에 A가 먼저 오기 때문에 A의 변경사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서치입니다. 오픈서치는 AWS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통한 기존의 검색은 부트캠프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 모든 아이디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글자별로 조회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조회 시간도 증가하고 결국 성능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픈서치 검색 방식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단어 단위로 인젝트 본연에서 단어와 이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ID 값을 저장합니다. 이후 단어 검색 시
키밸류 형식으로 조회하는데 이로 인해 시간 부착도 1의 빠른 조회 속도로 검색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서비스의 CI/CD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 100%를 선택하는데요. 저희는 사용자가 끊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MSA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배포 방식을 채택하여서 서버를 배포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멀티 서버를 지원하고 스케일업 방식을 통해서 서버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 중단이나 지연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이 몰렸을 때 자동화된 로드 밸런싱과 트래픽 저하 기능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위험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서 MSA 방식을 채택한 저희에게 최적의 배포 방식이라고 판단해서 쿠버네티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